성공한 부자들의 주식 투자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결국 바로 여러분 장기 투자라는 겁니다.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제조업 지수가 54.60에서 10월달로 들어올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에 의해서 지금 공급망 사슬이 깨지면서 지금 이 지수가 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외환 보유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핵심되는 기업들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업률은 2.8%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2까지 오르고 있는, 그러나 코로나 이전보다는 조금씩 이제 실업률도 살짝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3.2보다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지수는 더 높을 겁니다. 지금 현재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BDI 지수는 뭐죠? 이제 해상 운임 지수죠. 이 운임 지수가 5,167원에서 10월달 잠깐 떨어졌다가 여전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타 가격, 우리가 섬유 추출했을 때 필요한 게 납타죠. 그 납타 가격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르고 있고, 에너지 지수도 아마 이 에너지 지수는 점점 더 올라질 겁니다.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에게는 큰 자산이 늘어가는 데이터로 보이고요. 누군가에게서는 지갑이 빠져나가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100대 0과 0대 100은 없습니다. 이 통계 자료를 잘 활용하게 되면 우리의 자금이 어디 쪽으로 가야 되는지, 어디로 투자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상의 모든 물가는 상승하는데 유독 이 물가의 인플레이션에서 그 물가를 공급하는 주체가 있죠. 바로 여러분 기업입니다. 그 기업들을 보면서 그 기업이 결국 원자재가 폭등하기 때문에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격을 올렸던 그 기업은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 소비자의 지갑은 좀 더 가난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자료를 보면 상대적으로 이 표를 봐보게 되면 나타나는 게 있죠. 근래에 들어서 7월달 이후에는 오히려 미국의 S&P 시장이 더 좋았다는 거죠. 결국은 서학개미들이 동학개미보다 수익률이 높았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상 가장 한국과 미국의 뒷걸음이 11년 만에 최대랍니다. 11년 동안 미국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한국에 투자했던 투자가보다 훨씬 더 높은 소득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장에 빨리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어떤 부자들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미국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오히려 한국에 투자를 덜 했을까? 결국은 그들에게는 남과 다른 식견,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우리는 부자들이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11년 만에 이 최대인 사이클. 그런데 95%의 개미분들은 미국에 투자하고 싶을 겁니다. 왜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몇 달 사이에 50%가 오르고 테슬라가 무려 엄청나게 오르고, 그래서 왠지 나도 서학개미에 이제라도 참석했던 마음이 불붙으면서 투자를 할 것인데 소수의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생각들은 이런 생각을 하죠. 지금 뜨고 있는 미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보지 않는 땅, 아무도 관심 없는 아시아에서도 이미 준비되고 있는 나라들에게 설사 여기서 앞으로 미국 증시가 버블일 때는 버블의 끝을 모른다는 거에 특징이 있습니다. 버블의 특징이 정의가 뭐냐? 언제까지 오를지 모르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버블이 무서운 겁니다. 왜?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 있는 포지션보다는 이 포지셔닝을 이쪽으로 옮겨서 다시 또 한 번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미디어에 노출돼서 어때요? 여전히 이쪽 방향의 판단으로 가고 싶어 하죠.
이게 자연스러운 본성이거든요. 오르는 주식에 투자하고 싶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개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절대적으로 어떤 포지션이 좋아하냐? 자기가 충분한 양을 모집할 수 있고 매집할 수 있고 이런 곳에서 이곳을 더 좋아합니다.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빨리빨리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많이 모아서 좋은 가격에 매집을 한 다음에 본인이 충분한 그 시점이 됐을 때 그걸 가져가고 싶어 하죠. 그릿을 견디는 힘은 뭐냐면 결국 오늘 배우고자 하는 4가지가 잘 순서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가 갖춰졌을 때 결국은 그 그릿이 좋아진다는 거죠. 자, 투자에 대한 그릿 키우는 방법 힌트를 얻어볼까요? 태도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 결국은요 회복력이 강하고요 자신의 오남부가 뭔지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뚝심으로 밀고 갔다는 거죠. 첫 번째가 1번. 그들은 주식을 투자하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마이너스 계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어차피 그 가치는 있기 때문에 가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거래되는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들은 손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을 기다려주면 결국 가치대로 갈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그 기업이 회복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두 번째,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기 때문에 1년, 2년 정도 계좌가 늘어나지 않는다 해서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더 잘 됐구나 생각을 더 모아가면서 그들은 투자에 있어서도 그릿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한 부자들의 주식 투자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결국 이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가 바로 뭐냐? 바로 여러분 장기 투자라는 겁니다. 끌고 가는 힘이 좋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그릿은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끝까지 해내는 힘입니다. 결국 끝까지 해내는 힘하고 장기 투자의 힘하고는 연결고리가 높은 거죠. 예, 어려움, 역경, 슬럼프가 있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꾸준히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그릿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얼른 빨리빨리 부자가 되고 싶죠. 그런데 돈을 쫓거나 빨리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면 오히려 리스크가 증가됩니다. 물론 몇 번 정도는 사고 팔고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한 달 안에 운이 좋게도 30에서 많게는 70%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매달 70%를 낼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일까는 거죠. 여러분들이 카카오라는 회사가 있죠. 이 카카오라는 기업을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그 전은 다음이었습니다. 다음엔 시절에는 늘 네이버에 눌려서 다음은 위테이트 했습니다. 그런 다음이 카카오로 변신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개편이 됐고 그 비즈니스 개편되면서 초반에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왜? 수익이 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은 그 카카오는 변신을 했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팔짱 끼고 지켜볼 때 부자들은 미국 시장을 보면서 카카오의 미래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그들은 특성이 있습니다. 개인들은요. 하루에 매수하지만 큰 손들과 부자들의 특징은요. 3년에서 5년 동안 매수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매수한 다음 쉽게 매도하지 않습니다. 인내심 또한 높습니다. 매수할 때만 그릿이 있는 게 아니라 매도도 천천히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목표를 50억 부자를 갖고 계십니까? 100억 부자를 꿈꾸십니까? 2030년도에? 2025년도에? 2035년도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가지만 올바르게 하는 성공했던 투자가들의 DNA를 우리가 흉내내고 모방하고 응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어떤 사람이 비스트를 통과하느냐? 우리가 전 시간에 비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웨스트포인트의 사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의 7주 과정을 비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똑똑했던 사람이 아니라 7주 안에 강도 높은 역경지수를 제공해서 이때 빨리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결국 이 웨스턴 포인트의 목적입니다. 왜? 빨리빨리 태도라든지 애티튜드가 아니거나 탤런트가 없는 참가자들, 결국 장기적으로 육군 사관학교에는 도움이 되는 인재들이 남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걸 DB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스 고디는 이걸 웅덩이, DB라고 하거든요. 초창기에 기초자가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문턱이 있거든요. 그 문턱을 DB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간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세스 고디에서 말했던 DB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떤 일이든 시작하면요, 이 초심자의 행운이 있습니다. 이 초심자의 행운이 있어요. 배우면 배우는 대로 잘 되는 거예요. 신혼부부에서 아내가 처음에 요리를 별로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정도는 누가 가르쳐주는 대로 하기만 하면 금방 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반응이 그래요. 애정도 식으면서 음식에 대해서 어때요? 이제 냉정한 평가를 하기 시작하죠. 말은 안 하고 밥을 남기거나 반찬을 덜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대에게, 아내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점점점 요리를 하기 싫어하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그때 이제 두 가지가 나눠져. 하지 말 것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배달 음식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이제 제대로 배워서 남편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 것인가. 결국 이 좁은 관문이 바로 여러분 DB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멋모르게 시작할 때는 수익이 높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어때요? 하면 하면서 변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단계적으로 판단할 게 확률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수익이 났을 때보다 손실될 확률이 많고요. 그리고 손실률 3%, 2% 적용하는데 문제는 무슨 일이 생겨서 그 2%의 매도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20%가 빠져버리고 그렇게 몇 번 지나다가 손절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원금이 1억이었는데 2천만 원도 안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개인들이 하는 판단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돈을 빌려서 2억을 집어넣어서 몇 달 안에 그 손실된 8천을 만회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과가 생각보다 나빠져서 우리 알다시피 주식으로 망하는 사례로 남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빨리빨리 할 때 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느리지만 결국 위기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을 투자해서 배당을 받아가면서 이 지루한 시간을 견딘다는 거죠. 견디는 힘, 그 견디는 힘이 그들을 있게 하는 겁니다. 계좌가 마이너스가 돼도 그 회사가 일시적으로 재무제표에서 전자공시에 발표를 했을 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은 수익 나던 그 기업이 갑자기 시설 투자라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이너스 100억, 마이너스 70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어설픈 가치 투자가 그다음에 차트를 맹시하는 차티스트들은 대부분 매도를 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가치 투자가들은 그 동반자 파트너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오히려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입 단가가 8,000원 주고 샀는데 4,000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98%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어머, 내 계좌가 마이너스 50%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잘 됐다. 이제부터라도 훨씬 저렴하게 더 많은 수량을 매집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뭐라고 주문을 거냐면 3년 동안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3년 동안 주가에 오르지 말고 이 가격을 유지하던가 더 내려가라. 그러면서 그들은 어때요? 더욱더 가지고 있는 자금을 통해서 그 주식들을 더 지분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 지분을 늘려서 결국 그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터닝포인트가 되는 임계점을 넘어서면 천문학적인 수익이 나오는데 이때도 쉽게 작은 이익에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6분 응선, 8분 응선의 신호를 자신들만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왜? 고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살 때도 마찬가지처럼 팔 때도 야금야금 팔아서 결국은 다른 투자자보다 좀 더 나은 수익을 유도하는 겁니다.